정막이 감도는 경찰서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경찰과 한 여자. 대체 무슨 사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걸까요? 남편분께 왜 담배를 권했냐고요? 그냥 내 취향이라니까? 훗날 문제가 되는 그녀의 취향. 확인해보죠. 카페에서 누군가 기다리는 이민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엄마, 민현아! 다짜고짜 알았어. 시집이라도 가든가. 끊어. 한 번의 결혼 실패 후 두 딸과 함께 사는 미나의 맞선 상대. 40년 동안 일만 하고 살았던 솔로 김순철. 저 오늘 맞선 보기로 했던 저 순철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미나라고 해요. 아유, 촌스러워. 오늘도 꽝이다, 꽝. 군대 있을 때 축구 진짜 잘했거든요, 제가. 무용담이 시작되자 커피 마시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커피도 다 마셨고, 그럼 전 이만. 미나 씨 잠깐만요. 내가 이거 처음에 실례인 줄 알고 있는데 잠깐 기다려요. 화장실. 예, 그럼요. 신진대사가 빨라졌어요. 자리를 비운 사이 문자가 도착했는데 이걸 또 봅니다. 6억짜리 아파트가 낙찰됐다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라도 씌었는지 같은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건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구강이 있다. 나 6억짜리 아파트 있다. 미나 씨 미안해요. 아유 내가 이게 에티켓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죠. 유해졌죠? 오빠, 다시 보니까 공유 닮았다. 공이요? 오빠. 아파트 하나에 호칭이 바뀌고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이렇게 석 달이 지난 후 속전속결 신혼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가 그 아파트죠? 이제 같이 살게 되니까 너무 좋다. 그죠? 그럼요, 좋고 말고요. 이 정도는 돼야 살만하네. 자기야, 짐 정리 좀 부탁해. 미나와 순철. 그런데 왠지 동상이몽 아닐까 싶은데 일단 지켜보죠. 7년 후. 두 사람은 아직도 깨가 쏟아지는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당신 나 위해서 이거 하나 못 해줘? 투닥거리는 이유가 담배. 다른 사람은 그거 피지 말라고 난리인데 당신만 유독 이렇게 피라고 난리야. 나 당신이 담배 피우면 다음 달 용돈 100% 인상해준다. 바람 피지 말고 담배 펴. 이건데 그래도 갸우뚱하죠? 주말 부부로 지낸 두 사람. 아껴 쓰세요. 오늘은 남편이 돌아가는 날. 쓸 수가 없습니다, 사모님. 이거 갔다 올게. 조심히 다녀. 남편의 회사로 가봅니다. 한 달 용돈이 5만 원. 이걸로 사지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야, 보일러 좀 틀고 살아. 어? 야, 너 이러다 골병 들겠어. 알았어. 커피 한잔 해. 그런데 용돈은 적어도 동료 아내보다 내 아내가 좋은 점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담배 끊어라, 술 작작 마셔라. 그냥 잔소리가 작살이야, 작살. 우리 마누라는 나보고 뭐 담배 좀 펴달라고 애원하더라, 야, 애원해. 왜? 몰라, 뭐 멋있다나, 뭐 누구 닮았다나, 진짜. 장가 잘 갔네. 위로야, 위로. 이렇게 착한 아내, 비밀은 없을까요? 여기가 집은 아닌 것 같은데 남편 순철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여보. 어디긴 집이지. 그래요, 수고해. 남의 집이죠.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누굴까요? 자기야, 나는 담배 멋있게 피는 사람이 그렇게 멋있더라. 자기처럼. 맞아. 나도 자기처럼 취향이 독특한 사람이 좋아. 그치? 나밖에 없지? 아내에게는 내연남 덕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만났는가 하니 2년 전입니다. 혼자 떠난 여행지에서 가이드와 여행객으로 만났습니다. 하라는 관광은 안 하고 은밀한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 이때부터였을까요? 아내에게 독특한 취향이 생긴 게. 다시 금요일 저녁 주말 부부인 두 사람이 만날 시간입니다. 안 만났나 보다. 일찍 왔네. 와, 누구 생일이야? 아유,
내가 당신 위해서 건강식으로 쫙 차렸지. 대접받는 밥상. 입이 귀에 걸리죠? 근데 자기야, 이런 채소가 건강에 그렇게 좋다더라. 아이, 그럼 담배 펴서 건강 해치는 거랑 쌤쌤 되지 않을까? 아이고, 나 진짜 담배 냄새 싫어. 미안해, 여보. 자, 같이 먹자. 자신의 취향을 맞춰주지 않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 하지만 이렇게 포기할 미나 씨가 아니죠. 자기야, 이 옷 한번 입어봐. 아, 이걸 뭐, 아니, 너무 이게 어깨도 좁게 나와서 무슨 기생 오래비들이 입는 옷 같아. 기생 오래비는 무슨 멋있기만 하더라. 아니, 이거 참. 아이고, 이거, 야, 요즘 뭐 이거 아이돌 애들 입는 것 같아. 멋있어. 요즘 저런 거 슬림핏이라고 하죠? 좀 작죠? 괜찮네. 그러고 보니 여행지에서 덕종이 입었던 옷과 비슷한데 남편을 내연남처럼 만들고 싶은 걸까요? 하지만 실패. 잘밤이 다들 늦은 시각입니다. 아내가 조용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수에 뭔가를 타는데요. 비타민인가요? 그런데 눈빛은 초조해 보이고 뭔가 수상쩍은데 그 순간 남편이 나타납니다. 수면제 탔어? 여보. 당신 수면 접시 잠도 못 자서 어떡해. 아이고, 내 걱정해주는 거, 당신밖에 없네. 응? 평소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잤던 남편. 뭐, 나 잘게? 그래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약을 먹고 잠이 든 남편 순철 씨. 그땐 몰랐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날 아침입니다. 잠을 설쳤는지 먼저 껴낸 아내가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당황했습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는 모양인데요. 경찰이죠? 저희 남편이 갑자기 숨을 안 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남편이 갑자기 숨지다뇨. 그리고 몇 주 후 아내 미나 씨를 만난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걸까? 아니, 사고사도 아니고 남편이 자연사한 건데 아니 왜 자꾸 오라가라 해요? 다른 건 아니고요. 부군께서 평소 담배를 태우셨나요? 담배는 왜요? 남편분 부검을 했더니 니코틴 중독이 사인으로 나왔습니다. 뜨끔하죠? 우리 남편이 평소에 줄 담배를 펴대서 제가 끊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다른 추가 사항 있으면 연락드릴 테니까 일단 집으로 가시죠. 참고인. 저 형사님, 순철이가 니코틴 중독으로 죽었다고 들었는데. 네, 담배를 많이 피우셨다고 하시네요. 근데 순철이는 담배를 입에도 안 댔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 근처도 안 됐다니까요. 아, 그래, 니코틴 중독이라니. 좀 이상하잖아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니코틴 중독이라.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보시죠. 왔어? 남편과는 주말 부부로 내연남과는 평일 커플로 만나왔던 미나. 우리 같이 살자. 돈 있어? 지금 마시는 이 커피도 우리 남편 월급으로 사는 거야. 뭘 알기나 해? 자기 남편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다 그랬지? 근데 자기 남편 죽으면 그 재산 다 자기 거잖아. 그럼 그 돈으로 우리 둘이 살면 되겠네? 두 사람은 남편을 없애고 재산을 빼돌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가 중요한 건데 정답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독극물을 검색해보는데 니코틴 어때, 니코틴? 니코틴이면 담배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럼 남편한테 담배 좀 피우라고 해야겠다. 범행을 위한 것. 이것이 아내의 독특한 취향의 이유였습니다. 남편 몰래 혼인신고도 서슴지 않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우게 됐죠. 저 증인은 기꺼이 내가 내겠어. 그래야지. 대범하게 내연남을 혼인신고 증인으로 세우는 용기까지. 하지만 남편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게 문제였죠.
남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평소보다 2배가 넘는 수면제를 타서 남편에게 건넸고 결코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내연남을 집으로 부르고 과연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니코틴을 들고 남편이 잠든 방으로 가는 두 사람. 이 니코틴을 범행에 이용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 걸 확인한 후에 태연하게 일어나서 거울 한번 보고 전화를 건 곳이 여보세요? 저희 남편이 지금 죽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장례식장인데 경찰이나 119에 마음이 너무 신고만 앞섰죠? 연락하세요. 경찰보다 장례식장에 연락해서 절차를 문의했던 겁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완전 범죄를 꿈꿨으나 경찰의 추적으로 꼬리가 밟힌 두 사람. 결국 그들의 결말은 달려오는 형사에게 뒷덜미를 잡힙니다. 당신을 김순철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둘이서 짜고 니코틴으로 남편 죽였잖아. 증거 있어요? 이거 놔. 말도 안 돼. 자, 이제 갑시다. 남편을 죽인 비정한 아내와 내연남.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정말 저게 실화라는 게 너무 무섭네요. 돈 때문에 남편을 이렇게 만들고. 많은 남성분들이 이 사건 터졌을 때 네. 담배 피우고 니코틴에 대해서 좀 무서웠던 공포감을 가졌던 사건이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해요. 뭐 모든 애연가들이 아마 예.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니코틴 원액을 사는 방법의 제한이 상당히 엄격해졌는데 예. 그전에는 그 99% 순도의 1인당 100kg까지 가능했다는데 예. 지금은 해외 직구로 하더라도 1% 순도 미만의 그리고 향이 있는 것만 살 수 있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를 저희가 놀랄 법한 이야기를 통해서 픽션을 좀 가미해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는 법조계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농약 가루를 음식에 조금씩 섞어서 남편을 죽였던 사례들이 있긴 했는데 예. 니코틴 중독이 사인이 됐던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고요. 그래. 지금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있는 사건이고 또 감정인으로 나왔던 의학계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지켜봐야 될 것 자, 같습니다. 그럼 신경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담배 피시는 분들 많은데 예. 처음에 이제 줄담배를 펴서 뭐 돌아가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치사량이 약 40에서 60mg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담배 한 개 피에 보통 연기가 1, 2mm 정도 그리고 그래요. 2mg, 5mg 이상만 흡수가 돼도 벌써 구토나 신경의 독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담배를 펴서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건 불가능하죠. 결국은 니코틴이 주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판사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입이 어떻게 됐는지 여부가 지금 관건 중에 하나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예. 범행 방법은 살인죄에 있어서 본질적인 구성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부검 결과 신체에서 치사량을 초과하는 니코틴이 발생됐고 예. 통화 내역이라든지 보험금이 이후에 지급된 내역이라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니코틴 살해 방법을 검색하고 또 직접 구매한 내역들이 있다면 예. 충분히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